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다 같은 한국산인데 왜 K드라마는 먹히고 한류 드라마는 잠잠하지? 라는 제목의 시사인 한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클래스TV는 수많은 해외 한류 칼럼을 소개해 왔습니다. 너무나 해외의 시각으로만 한류의 흐름을 보다 보면 우리 내부의 한류에 대한 생각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꽤 잘 쓰여진 국내 한류 칼럼을 소개합니다. 이 칼럼은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는데 기사체로 쓰여 있어 음성으로 듣기 경직되어 보여서 문어체로 바꿔 소개합니다. 포모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 페어 오브 미싱아웃이란 뜻이며 한국에서는 충동적 주식 투자 심리 등 경제 분야에 주로 쓰이지만 영어권에서는 어떤 유행을 따라잡으려는 강박, 모드를 이렇게 부릅니다. K드라마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포모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해외 매체들의 평입니다. 작년 10월 20일 워싱턴 포스트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강력한 포모를 불러왔다고 적었고 해외 온라인 포럼에는 포모를 방지하기 위해 오징어 게임을 본척하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나돌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 흥행 성적은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그러나 홀로 튀는 예외적 사건은 아니며 K드라마 현상으로 묶을 만한 흐름이 보입니다. 2020년 12월에 나온 스릴러문 스위트홈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전세계 넷플릭스 시청률 10위권에 올랐으며 최고 순위는 3위, 지난 10월 15일 공개된 마이네임 역시 한 달 가까이 드라마 부분 1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방영을 시작한 지옥은 열흘 넘게 세계 시청률 1위에 올랐고 외신은 리뷰 기사를 쏟아내고 해외 누리꾼들은 SNS에 관련 밈을 퍼뜨렸습니다. K드라마 현상의 핵심은 서구권 인기몰이입니다. 당초 주로 흥행하는 무대가 아시아권역의 내인 한류 드라마와 구분하기 위해 생겨난 용어가 K드라마입니다. 자동차나 휴대전화, 운동선수의 해외 성공과 달리 K드라마의 인기에는 단순히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았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사상을 담기 때문에 세계 영화 시장을 미국이 석권해온 까닭은 미국이 가장 강하거나 부유한 국가여서만은 아니며 민주주의, 자유, 시민권 등 할리우드가 전파해온 미국적 사상을 세계가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K드라마의 약진은 이 전통적 세계의 균열을 불러왔고 한국이 서구의 사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외 언론도 이것을 궁금하게 여깁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 씨는 몇 주 전 영국 가디언 기자가 한국 대중예술이 이렇게 갑자기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윤 씨는 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이것은 한국인 최초이며 윤여정 씨는 가디언에 한국에는 늘 좋은 영화 드라마가 있었다. 단지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갑자기 주목할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래 세계가 한국 드라마를 주목하는 데에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역할이 단연 큽니다. 제작과 방영 양쪽에 기여하며 넷플릭스는 직접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 창작자들에게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간접 광고 부담을 주지 않고 콘텐츠 내용에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관객의 접근성도 높여 현지 방송사, 극장의 벽이 사라졌고 더빙을 제공해 언어의 한계도 허물었습니다. 얄궂게도 이 추세를 부추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넷플릭스 시청 시간이 늘어나며 콘텐츠 소모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해외 온라인 게시판에는 유명 영어 드라마를 모두 본 뒤 여타 콘텐츠를 찾아다니던 와중 우연히 K드라마를 발견한 경험을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K드라마와 한류 드라마의 차이. 그런데 사실 넷플릭스 진출 이전에도 서구권에는 한국 드라마 마니아들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한국 드라마에 대한 미국 시청자 수를 약 1,8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한 문화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왜 한국에 진출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 2015년께 미국 내 외국어 드라마 중 한국 드라마가 가장 시청 인구가 많다는 조사가 나와 있었다. 한국을 성공 가능성이 있는 파트너로 여겼다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에도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진 시청자들이 서구권에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자와 함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게 되자 이 저변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K드라마 현상은 2000년대 초반 한류 드라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품질을 검증받은 한국 드라마가 전세계 방영이 가능한 플랫폼에 오르자 서구권이 갑자기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기를 끄는 K드라마, 전통적 한류 드라마의 면면을 보면 아기가 맞지 않습니다. 좁게 보면 장르, 넓게 보면 스타일 차이가 큽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K드라마는 주로 스릴러, 공포물에 속합니다. 초현실적인 재난 상황을 다루며 피가 튀고 살점이 잘립니다. 한류 드라마는 대부분 로맨스 가족물입니다. 젊은 배우들이 사랑과 주변 인물들의 서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한국 드라마의 주류 장르는 이쪽이었습니다. 장르물이라고 불리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는 철저히 마니아들의 영역이었습니다. 한류 드라마가 서구권에서 보편적 인기를 끌지 못한 까닭이 오로지 방송사와 언어의 벽 때문이었다면, 이를 해결한 넷플릭스의 등장 이후에는 한류 주류 드라마인 로맨스물 역시 인기를 끄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시청률 최상위권에 오르는 K드라마 가운데 로맨스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계는 한국산 드라마라고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롤링스톤 등에 기고해온 미국 평론가 레지나 킴은 미국 일반 시민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입장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사인 서면 인터뷰에서 그는 이전에도 미국에 적지 않은 한국 드라마 마니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로맨틱 코미디는 미국 주류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데 실패했다고 답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터놓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아시아 드라마 시청을 굉장히 특이하고 기이한 취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몰래 즐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주류 매체들이 조명한 최초의 드라마는 킹덤이며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쿨하고 트렌디하다고 인식하게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수 미국인들에게 쿨한 것은 K드라마일 뿐 한류 드라마는 아닌 것입니다. 아시아를 사로잡는 한류 로맨스 드라마가 왜 서구에선 이상한 취미에 머물렀을까? 레지나 김은 인종과 정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동양인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종주의적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동양인과 한국의 미적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류 드라마 속 한국 배우들은 한국계 미국인 배우들과 매우 다르게 생겼습니다. 미국인 친구들은 한류 드라마의 한국 배우들이 너무 창백하고 어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배우 김태희 사진을 보고 평범하다고 말하고 립글로스를 바르는 남자 배우들도 굉장히 기이하게 여깁니다. 대사나 연기도 매우 풍토에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기가 지나치게 귀엽다, 과장되어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가령 애교 부리는 연기를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K드라마는 어떤 요소로 주류 미국인을 설득했을까? 혹시 BTS의 세계적 성공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마니아의 절대적 수를 늘린 걸까? 레지나 김은 오징어 게임의 관객이 반드시 BTS 등 한국 아이돌의 팬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K-POP 팬들이 아이돌 출연 드라마에 빠지기는 했지만 이 드라마들이 주류 관객들을 사로잡지는 않았다. 그는 추측임을 전제로 영화 기생충이 미국인 시청자들을 오징어 게임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교집합은 무엇일까? 쉬운 답은 스릴러 장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K드라마가 아니라도 스릴러물은 이미 넷플릭스에 차고 넘칩니다. 2021년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3편 중 1편이 스릴러로 분류되거나 스릴러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거나 평단 반응이 좋은 스릴러도 대다수가 넷플릭스 시청률 10위권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나가떨어지고 맙니다. 즉 K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단지 스릴러 장르 덕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영국 인터넷 매체 리뷰기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미국 제작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생긴 빈 공간 덕분이라고 봅니다. 작년 10월 4일 기사에서 이 매체는 할리우드가 창조적으로 파산한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리뷰기은 우선 디즈니가 미국 콘텐츠 업계를 독점하다시피 한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디즈니는 속편 리메이크 슈퍼히어로물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일정 수준의 흥행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넷플릭스가 해외로 눈을 돌렸고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빈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우리의 현 상황을 공략한 오징어 게임이 새 자극을 원하는 관객의 간택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칼럼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